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입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테이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님 처음 오셔가지고요. 제가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주 주성초등학교 세광중 청주고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셨고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하셨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매일경제 기자 하셨고요. 금융감독원, 삼성물산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국정홍보 자문위원도 하셨고요. 지금 국민의힘 중앙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계시고요. 유튜브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주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아이고, 가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론인이니까 대선배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특히 오늘 김동원 부사장님께서는 그 국민의힘 입당식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벌써 입당을 한 줄 알았더니 오늘 입당식을 하시고 인터뷰는 이제 태희 오늘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나와주셔서 네, 처음입니다. 예. 상당히 저 기분이 아주 업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계 입문하는 공식 행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소감이라고 할까요? 각오라고 할까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11시에, 오전 11시에 충북 도당, 도당 강당에서 조촐한 입당식을 가졌는데요. 예, 사실은 올 1월 달부터 제가 청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우리 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당을 벌써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제가 각종 행사에 참석도 하고 당 활동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서울에서 입당을 하는 것보다는 역시 제 고향 청주 또 충북 도당에서 입당을 하는 게 맞겠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 중앙당에서 이 권유를 할 때도 저는 입당은 충북 도당에서 머지않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입당을 이제 시기를 맞춘 것이죠. 네. 예, 그러고 저희들 활발하게 이제 당원 모집을 할 때 1차로 접수를 하면서 바로 오늘을 이제 디데이로 잡아서 공식 총선 여정의 공식 첫 행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과분하게도 저를 지지하신 분들 약 30여 분이 직접 또 와서 격려를 해주시고 꽃다발도 또 전해주시고 해서 정말 참 제가 그분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첫마디로 제가 소감을 펼치면서 저의 힘찬 포부와 더불어 입당식을 아주 잘 마쳤습니다. 하여튼 뭐 덕분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올해 초부터 청주 흥덕구에 출마할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도당이 흥덕구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흥덕구에 있습니다. 마침 흥덕구에서 입당식을 하셨네요. 그러면 직접 이 자리에서 내년 출마의 변이라고 할까? 내년에 그러면 청주 흥덕에 출마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입당식이 결연한 의지를 표현을 한 자리고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저희 지지자들과 또 도당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는 또 첫 무대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제가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 기자도 오래 하셨고 또 날카로운 팬도 많이 이제 휘날리셨을 거고 지금도 아시아투데이 이제 부사장 현직 언론인으로서 그렇습니다. 네. 정치를 좀 많이 봐오셨습니다만 이제 정치에 직접 본인이 이제 참여하게 되시잖아요. 네. 이렇게 본인이 언론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우리 안 대표님이 조금 전에 왜 청주 흥덕구에 출마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주에 4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흥덕을 비롯해서 상당, 서원, 청원 4개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제가 오늘 입당을 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흥덕이 그야말로 험지 중에 자갈밭 험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번도 국민의힘 계열에서 당선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출마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험지 중에 험지에서 제가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흥덕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4월 10일, 내년 4월 10일이 총선 날인데요. 아마 4월 10일 밤 늦게 밤 12시, 새벽 1-2시에 청주 흥덕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아마 여러분들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흥덕이었냐? 네, 이 중에 흥덕을 정말 대한민국 정치 변혁의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흥덕이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너무나 좋습니다. 위치적인 기반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이렇게 X자로 손을 치면요, 요 가운데 딱 중간에 바로 청주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정확히는 청주 흥덕이 대한민국의 정말 정중앙에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오송 중심으로 한 KTX, 또 청주역, 이런 것들이 다 흥덕구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구나. 진짜 그러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른바 큰 축의 중심은 하나같이 흥덕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흥덕은 대한민국 물류의 중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지금까지 흥덕이 훨씬 더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기반은 돼 있어도 하늘이 내려준 천혜적인 위치 조건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리더, 제대로 된 지역구 국회의원만 만나면은요, 이거는 정말 날개를 단 그런 웅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게 늘 아쉬웠고요. 제가 왜 흥덕이냐라는 거에 지금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정치 변혁에 흥덕을 중심으로 갖다 놓겠다. 여기에 20년 동안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그 당적을 갖고 제가 기적의 여러분과 같이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 또 하나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지금 이러한 여건에서 요 정도밖에 발전을 못한다.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주 흥덕이요, 인구만 해도 거의 지금 88만, 청주에서 지금 흥덕이 28만 5천 명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4개 지역구니까 25%가 평균치일 텐데요. 안 그렇습니다. 33%의 비중입니다. GRDP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역 내 국내 총생산. 이것은 지금 37%입니다. 청주 내에서. 그러니까 흥덕이 경제 중심지라는 것은, 청주의 경제 중심지라는 것은 이론이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LG화학 이런 대규모 공장뿐만이 아니라요, 여기에 각종 인프라라든가 서울의 예산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면요, 청주 흥덕은 정말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실천을 하고자 흥덕을 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이따가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다 하셨으니까 일단은 그거를 다른 질문으로 제가 대체하도록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디 홈쇼핑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사장님 말씀이 싹 이렇게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주 달변이시라 아주 좀 매력적인 그런 이제 말씀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과찬을 또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 하시고 언론인으로서 정치를 많이 보시고 비판도 그렇습니다. 하시고 했는데, 네. 정치를 이제 해야겠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먹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동아일보, 정확히 따지면 매일경제에서 10년, 그러다가 동아일보 경제부로 스카웃이 돼서 동아일보에서 23년, 그리고 2년 전에 아시아투데이로 와서 지금 이제 부사장으로 2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은 정통 언론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자 생활을 경제부와 정치부에서 했고요. 체육국 빼놓고는 제가 다 거친 그런 사람인데, 특별하게 이뤄놓은 건 없습니다만 대부분 젊음을 기자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부를 하면서, 경제부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기사를 쓰면서 충분히 이제 마음으로 와 닿는데요.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작년 3월 9일 날 대선이 치러졌고, 또 5월 10일 날 취임식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뒤에 모습은 참 마음을 참 답답하게 만듭니다. 지금 현재 어찌됐건가 여러분들의 직접 투표로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바뀐 정권이 제대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여야 간의 의석수에 따른 사실은 파열음이 엄청나게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정권은 교체됐을 때 사실은 국회 권력, 의회 권력은 아직도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권력이 그대로 169석, 총 299명 아닙니까? 한 명은 제명됐기 때문에 299명 중에서 169석을 지금 민주당이 차지를 한 이른바 거야 폭주를 제가 언론에서 목도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우리 후세 세들, 우리 딸 아들들이 잘 살기 위해서 3대 개혁을 지금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연금 개혁, 예, 또 하나 뭡니까? 노동 개혁,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 개혁. 이 3대 교육은 사실은 누가 하든가 반드시 해야 될, 예, 저는 100%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입법 자체가 고스란히 국회에서 제동을 걸거나 아예 폐기 처분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제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우리 후손들에게 아들, 딸에게 물려줄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는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이 저는 그렇게 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내년 4월 10일 총선이요. 가장 중요한 총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권이 제대로 일을 해주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수요를 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제가 글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불쏘시개로 제가 예,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그 답답함, 이 방향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여야 간의 치열한 그런 대결 구도, 국회에서의 어떤 거야의 폭주 이런 것들을 제가 가만히 있게 놔두지를 않았다라는 것으로 대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김동원 부사장님을 이제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지금도 진행형입니다만 아주 그냥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7.15 오송 참사 때 그때 이제 14분이나 돌아가신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네. 그날은 그렇게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보니까 그날 이제 페이스북에 네, 강내면 지역을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도 물바다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이제 예. 물바다를 막 헤치고 다니면서 그 봉사활동 뭐 이렇게 다니셨는데 어쨌든 이제 오송 참사가 발생했을 때 분향소를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참사의 원인을 밝혀서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대비책이랄까 책임자를 처벌하라 라는 거를 다른 정치인들은 뭐 우왕좌왕하고 그렇죠. 네. 뭐라고 할까 폭탄 터지고 한 며칠 사람들이 고요할 때 아무도 말도 못하고 막 멍하다고 할 때 그때 우리 부사장님이 그거를 페이스북에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 신선한 충격이라고 할까 예. 그 언론인으로서의 빠른 순발력 아주 높은 결단력 이런 거를 제가 좀 그때 봤습니다. 그때 뭐 좀 다시 돌이켜서 한 그런 말 하기에 좀 어려우실 텐데 어떤 분향소 설치 말씀 이런 것도 먼저 하시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하고 쭉 가슴 아픈 일인데 네. 한번 돌이켜 본다면 예. 어떤 말씀을 하실 수 다시 있을까요? 시계를 그 당시로 예, 돌리기에는 사실 마음이 아직도 먹먹한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30년 넘게 예, 기자 생활을 할 때 각종 대형 참사, 사건, 사고를 참 많이 겪었지요. 그러니까 예, 기자 생활에 충실하게 취재를 하고 또 기사를 쓰고 칼럼도 쓰고 하면서 그런 아주 누구보다도 민첩하게 예, 오송 참사를 처음부터 그렇게 따끔하게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원래 근본 원인 이런 것들을 상당히 아주 그 인상 깊게 봤다라고 하는 과찬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런 기자 생활에 몸에 배 있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사건을 보는 시각 이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 참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그 오송 참사 난 당일날 네. 그 궁평 지하차도에 제가 50분 전에 먼저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8시 뭐 반 이후에 났으니까 네. 그 전에 지나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8시 40분에 첫 물이 차가지고 차 몇 대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 하는 게 8시 40분 아닙니까? 네. 제가 7시 50분경에 그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서? 오송에서 조찬을 하고 예. 아주 일찍 그 행사를 하고 청주 시내 쪽으로 나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바로 제가 오송 참사를 느끼는 그 가슴 아픈 그 먹먹함은
어느 사건보다 다르죠. 예, 바로 제가 뭐 간접적이었던 트라우마가 그렇습니다. 예, 거네요. 그때 그 사건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는 물이 찰랑찰랑할 그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만 불과 30분쯤에 예, 뚝이 터지면서 그렇게 예, 십수명의 대형 참사가 일어날 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송 참사를 보는 제 시각이 다른 여타 대형 사건 사고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하루 지난 다음 날부터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한 5차례 정도 그렇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우리 김 후보 얘기가 다 그렇게 되더라 하는 그런 과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째, 예, 특별 재난지역 선포 누구도 얘기 안 할 때 제가 이틀 뒤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앞뒤 따질 게 없다. 네, 강내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강내에 제가 좀 키가 큰 편입니다만은 키가 큰 제도 강내에 뭡니까 가슴까지 물이 차는 거를 제가 목도를 한 상태고 모든 가재 도구라든가 이런 거는 예 생존 이외에는 가재 도구 뭐 이런 거는 둘째 셋째로 그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 그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려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 거를 제가 목도를 하고, 야, 이거는 특별 재난 지역이 이런 때 그 쓰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꼭 지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난 지역 지정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그런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기자 시절의 그 순발력을 그대로 이틀 뒤에 녹여 있고요. 또 3일째 되는 날은 제가 준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의 근본적인 것은 미호강의 범람이고 범람을 이유를 따져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준설 10수년 동안의 환경단체의 반대를 위해서 강바닥을 예, 긁어서 물통을 크게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있다라고 준설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지적을 한 이후에 며칠 지난 다음에 준설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분향소 이거는 좌우 앞뒤를 가릴 게 없다. 피해자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은 우리가 도청, 시청 차원에서 합동분향소를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미뤄서 될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거를 설치를 해서 이 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주민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 책임자들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즉각적으로 조건 없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4일에 걸쳐서 연속으로 이렇게 제가 글을 써서 지적을 했는데 그게 다 며칠 뒤에는 그대로 다 실현된 거를 우리 대표님께서 기억을 해 주신 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일수로 또 앞으로 더욱더 이 정치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살다 보니 정치가 더 뭔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 이제 정치가 국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길잡이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 부사장님은 앞으로 정치를 하시게 되면 어떤 거를 좀 위로하거나 길잡이가 되거나 하시고 싶은 바가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추구하는 정치, 물론 정치 분야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1학년이죠. 네, 이 아주 뭐랍니까? 좋게 얘기하면 신상품이지만 정치엔 초년병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김동원의 정치는 주요 키워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정치는 한판의 잔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 잔치 발음이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네, 정치는 한판의 잔치 마당이 돼야 한다.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또 진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현실 정치에서는 여당이 존재하고 야당이 존재하고 또 각종 이념 진영 논리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정치가 도대체 왜 정치가 있어야 하는지, 정치인들은 왜 필요한지, 예, 그게 바로 민생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영화 한 편 생각을 아마 저와 같이 영화 여행을 한번 떠나보실까요? 웰컴 투 동막골, 우리 대표님도 기억을 하시죠? 네. 웰컴 투 동막골. 아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 영화인데요. 거기에 동막골에 이렇게 양쪽 진영이 스며들어와서 갈등이 막 벌어지고 할 때 이장이 한마디 합니다. 이장이
아이고 이렇게 이장을 30년 동안 그 이 동막골에 이장을 하는데 아무 갈등이 없었다는군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방인이 이장님 30년 동안에 어떻게 그걸 이장 역할을 합니까?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이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무슨 비결이라고 있어. 그냥 배부르게 먹게 만들어주고 따뜻한 잠자리에 자는 게 그게 제일이요. 그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생 뭐 의식주 가장 다 얘기입니다만은 한 그 마을의 지도자가 그럴진데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 국민들, 시민들의 그런 의식주를 기본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따뜻한 그런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드리면 그게 갈등 없이 30년을 지탱할 수 있는 이장의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그 영화에서 여러분들께 제 정치 철학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현장이 그래서 민생에 답이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송 참사의 궁평 터널, 그다음에 강내에 제 가슴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수위, 이걸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모든 게 현장에서 답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기자 생활 때부터, 기자가 무슨 뭐 전화 취재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면은 들은 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현장의 모든 단서와 답이 있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원의 정치 철학 소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 제 주요 키워드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치는 한편에 잔치여야 된다. 동막골의 이장 얘기를 저는 늘 유념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공생을 추구하는 것이, 진영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야가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공생을 추구하는 것이 김동원 정치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흥덕구 얘기하면서 자갈반 얘기하셨는데 네. 그 질문을 바꿔가지고 예정돼 있는 거 말고 거기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영민 전 의원, 지금 이제 도종환 의원이 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도종환 의원이죠. 그럼 이제 뭐 한 20년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비책이 뭡니까? 이제 후보가 되시면 네. 그 이길 수 있는 비책 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현역 의원이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입니다. 예, 도종환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접시꽃 당신이라는 그 시로서 일약 그렇게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가 않죠. 저는 도종환 위원을 저는 국보급 시인이라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시집이 그렇게 많이 팔린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그 신금을 울리고 하는 또 각별한 부부의 가족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종환 의원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시를 쓰는 것입니다. 국보급 시인이라는 거 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해드리자. 그분이 시를 써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게 맞을까요? 흥덕구 의원으로서 지금 3선을 한 게 기여를 한 게 맞을까요? 저는 도종환 의원이 시를 써서 대한민국에 기여를 한 게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보급 시인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시를 써서 대한민국에 기여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좋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고요.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김동원의 도종환 대 김동원의 구도에서는 절대 저는 도종환 의원과 네거티브 경쟁을 안 할 겁니다. 저는 하여튼 국보급 시인이라는 걸 제가 깨끗이 제가 인정을 하는 마당에 그분이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로 모자드린 게 그게 결국은 우리 흥덕과 대한민국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흥덕구는 이상하게 선거만 하면 고소고발이 있었어.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예선전도 만만치 않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김종복 당협위원장도 계시고. 네. 며칠 전에 제가 통화했는데 송태영 전 도당위원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의지가 강한데 예. 또 뭐 다른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한두 분 더 뭐 준비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당대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당내 경선이든 뭐 어떤 방식을 취할지 몰라도 예. 우리 저 부사장님의 또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선거의 이 100% 확신은 참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제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저는 그만큼 많은 숙고와 그런 그 고뇌의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출마라는 어려운 그 결심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당내 경선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도종환 그 후보, 도종환 그 의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당내 경선에서 여러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도 계시고 지금 얘기한 송 후보님도 계시지만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네, 그분들이 네, 도종환 의원 민주당에서 나올 후보를 꺾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은 굳이 제가 차출이라든가 나설 필요가 없겠죠. 왜? 제가 정치에 참여를 하는 변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도는 반드시 깨야 된다라는 그런 그 소명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저분이 충분히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꼭 제가 아니어도 저는 굳이 이 참전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앙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청주에서 만나 뵙고 그분들이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들었고요. 결국은 무엇이냐? 이기는 후보여야만이 총선에서 이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정치판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죠.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주 험난한 총선의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이기는 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흥덕구 아마 우리 흥덕구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면서 그렇구나. 인물 경쟁력이 저 후보가 뛰어나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남은 7개월 동안에 열심히 다니면서 인물 경쟁력은 김동원 후보가 그래도 낫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심어줄 겁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이라든가 이 총선에 제가 이 승자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이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인물 경쟁력.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이기는 후보가 결국은 누구일 것이냐. 예, 지금 그 특정 후보를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후보 중에서는 이미 총선에서 2번의 또 실패를 겪고 경쟁력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또 다른 한 분은 그분으로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마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건데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결심을 하고 나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인물 경쟁력 그리고 제가 중앙에서 쌓은 기자 경력으로 많은 그 인맥이 있고요. 이거 한 가지만 또 우리 캠프에서 이거는 그 좀 혼자 말씀하시기가 멋쩍어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그 경영 경제 전공을입니다. 또 박사 어줍잖이 박사도 있고요. 사실은 중앙 무대에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 탑들 과천에 있는 이 기획재정부라든가 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제 동기 아니면 1, 2년 위에 1, 2년 아래 지금 딱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장창을 비롯해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지금 CEO급에 있는 분들이 다행히 제 친구들 1, 2년 후배 1, 2년 아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제가 들으려면 1시간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저는 이것을 제가 그분들한테 무슨 덕을 봉은 없지만 이런 거를 흥덕을 위해서 쓸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역 발전은 구도와 예산 아닙니까? 네. 저를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신다면 아마도 제가 20일 날 하는 그 출마 공식 기자회견에 대기업 유치에 대한 플랜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미 상당 부분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각종 금융기관 CEO 이런 분들이 정말 제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제 고향 청주를 위해서 흥덕 발전을 위해서 제가 아낌없이 제가 풀 가동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타 후보와의 차별화의 키포인트입니다. 인물 경쟁력으로 제가 승부를 하겠습니다. 네, 인물 경쟁력. 제가 질문할 것까지 다 해주셔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최근에 이사를 오셨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경동이요? 네, 이 저 흥덕구 가경동 예, 주공 2단지가 제 새로 마련한 보금자리입니다. 이제 뭐 다시 서울 타양사리에서 다시 네. 이제 제 집으로 제 주민등록 또 다 옮겼고요. 이제 네. 서울 타양사리를 접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면서 장도 보고 뭐 축구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예, 했습니다. 이제 흥덕구의 가경동 주민입니다, 여러분. 아, 그러셨군요. 네. 예. 최근에 이사 오셨다고 하는 내용을 그 저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아요. 운동도 잘 하시나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오. 저 이 부모님한테 참 감사하는 건데 제가 이 저 키가 좀 큽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앉은 키라 잘 모르시죠? 제가 예, 키가 180이 훨씬 넘습니다. 오. 예, 제 동년배에 비해서는 뭐 그렇죠. 항상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 제가 제일 저보다 큰 친구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농구를 뭐 꽤 잘 했고요. 네. 또 이 야구도 초등학교 때 야구를 제법 했습니다. 그 아마 우리 저 대표님 이상군 또 민문시 국가대표 야구 선수 예, 아마 예. 들어보셨겠죠? 네. 이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때 야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그 친구들이 조금 더 잘했지만, 예, 그래서 야구, 농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하고, 예, 몸집에 걸맞게 운동. 전 가만히 있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아이. 운동도 잘하고 그러면 그때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신 거잖아요. 아, 이렇게 다 갖추셨네. 아이고, 갖추셨네.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요새 그 시내 화두가 네. 뭐냐면요.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밥 먹는 사진도 올렸던데. 아, 예, 그래서 예.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예. 뭐 친인척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아, 예, 그래서 예.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여쭤보는데 예. 어떤 사이예요? 예, 저도 요새 청주 그 주민들, 또 흥덕 지역민들을 이렇게 쭉 만나뵈면은 그 얘기를 들었다면서 저한테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뭡니까? 그 서울시장하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거는 소문이 빨리 돈다라는 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에서 먼저 그 서울시장 얘기를 한 적은 지금까지 예, 거의 없습니다. 예, 질문을 하면은 저는 이제 제가 농반 진담으로 그런 설이 있습니다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 어차피 지금 이제 선거에 뜨는 마당인 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또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친인척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 동서 되는데요. 아, 예, 동서요? 예, 친동세입니다. 바로 손윗동서. 그러니까 아. 이제 제 처와 오 시장 처가 친자매인 것이죠. 네. 그래서 2달 전인가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충북과 서울시와의 상생 네. 이 협약을 맺으러 청주를 와가지고 또 저를 특강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네, 특강도 네. 하고 또 저희 또 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올라간 그때부터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아이고 저 김동원 후보는 오 시장 믿고 내려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또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호적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만 59, 예, 우리 기준으로 한 이제 60세가 됩니다. 제가 60평생을 살면서 사실은 뭐 제 브랜드로 갖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 제 브랜드로 이 삼성물산 첫 직장이고 금융감독원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기자생활 33년을 했기 때문에 김동원이란 브랜드로 살아왔지 특정인을 제가 의지를 하거나 뭐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 때는 약간의 다른 상황이 이미 청주 주민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이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중앙 무대에서 아이고 청주에 이번에 출마하는 분하고 뭐 어떻게 같이 이렇게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싫든 좋든 간에 어차피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서울시가 뭐 우리나라 최대의 또 국제적으로 5대 도시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인프라든가 이런 것을 청주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이걸 내가 활용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지를 하는 거하고 활용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아마 우리
청덕구민뿐만 아니라 청주 시민 여러분들이 야 이걸 잘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청주 흥덕 발전에 상당한 견인차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거기에 왜 그걸 앞장을 안 쓰겠습니까? 기꺼이 청주 흥덕의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모르는 사람도 제가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마당일 텐데 다행히 다행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런 중앙무대에서 힘쓸 수 있는 사람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특수관계라면 이거의 흥덕 발전을 위해서 청주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아주 굉장히 큰 기회일 수가 있다. 하나의 계기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오세훈 시장님이 뭐랍니까? 정치한다고 해요. 예. 이제 정치하는 거 그렇게, 해보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사실 선거할 때마다 5번 선거를 할 때마다 제가 팔짱을 끼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집안이 온통 누구 한 사람이 출마를 하면요. 그 가족들은 비상입니다. 비상.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런 걸 제가 수없이 그걸 보고 간접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 오 시장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이게 아주 척박한 환경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김 박사가 정치를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 자기가 옛날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운명 같아. 그러면 하여튼 하되 잘 하자. 잘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팁도 처음부터 해야 되느냐 말느냐 할 거는 아예 시작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결심이라면은 좋다. 같이 하자. 그러면서 하면 서울을 위해서 청주를 위해서 그러면 같이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면서 요즘에는 많이 격려를 해주고요. 중요한 정보라든가 또 많은 분들 사람을 또 연결을 시켜주고 그래서 지금은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 상생 정신을 두 사람도 지금 실천을 하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배우자께서는 뭐랍니까? 저희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죠. 네. 워낙 그런 걸 보고 또 더더군다나 그분은 저보다도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일찌감치 다 그래도 선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안 봐도 뻔한 아주 고생길을 간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인생 후반전이니까 하고 싶은 거 그러면 하되 나는 자꾸 이렇게 깊숙하게 끌어들이지는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제가 상황이 지금도 이제 청주에 있습니다. 제가 같이 있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작을 한 거니까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고향 청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생각이라면 자기도 내려와서 사는 거는 각오하고 있다라고 지금은 완전히 제 편으로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물 좀 드시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사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시니까 이렇게 별로 안 지루하고 쭉 이렇게 빨려가죠. 감사합니다. 집도 마련하시고, 네. 응원군들도 많으시고, 또 청주 오면서 새로 만나서 말씀하고 사귀는 분들, 그리고 옛날 친구들도 만날 때마다 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응원군이 되시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이제 친구가 참 좋더군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내일 모레 또 수십 명이 또 사무실 방문한다고 이미 예고가 돼 있고요. 중학교 친구들은 여야가 아까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야가 무슨 필요가 있냐. 친구가 나오면은 당연히 친구로서 도와야지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또 고등학교 그러니까 제가 나온 주성초등학교, 세광중학교, 성주고등학교가 으쌰으쌰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가지고 제가 아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역시 친구가 좋다는 거를 정말 새삼 느끼고요.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되니? 라는 걸 묻기도 하고 우리 참모들과의 협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지금 이렇게 내가
선택을 잘했다. 결정을 힘든 그런 여정이지만 결정을 잘했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1월 달부터 제가 청주에 내려와서 많은 분들 인사를 드립니다만은 집중적으로 몇 개월 동안에 거의 한 1,000명 이상과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눈 그 상황이 1,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분들이 제가 또 이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거를 기자할 때부터 많이 이 연습이 돼 가지고 두 번째 만날 때 이름부터 딱 얘기를 하면은 이제 놀라는 분이 많아요. 아유,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하세요? 예, 이름까지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치인이 갖춰야 될 장점 이런 것들이 비교적 그냥 한두 개 정도는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길 가다가 또 만나면 저 키 큰 김동원이네. 그리고 또 제 이름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김동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딱 얼굴 보면은 동원 참치 생각하면 됩니다. 동원 참치. 김동원의 동원 참치. 그래서 동원 참치가 또 맛이 있죠. 특정 제품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딱 제 얼굴 보면 동원 참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길에서도 제가 이렇게 아주 반갑게 악수를 나누면서 서서 이렇게 또 대화하는 거를 제가 즐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은 제가 참 뿌듯한 그런 청주 생활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활동 열심히 하실 거로 기대가 되고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강적이 나타났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추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신 김에 예. 또 지역구 국민 네. 또 친구분들 네. 많은 분들에게 추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테이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참 테이미디어가 청주에서 아주 알찬 매체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관련해서도 아까 오송 참사 때 이런 그 청주에 새로운 정치인이 나타났고 상당한 민첩하게 그런 그 평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예, 추석입니다. 며칠 있으면은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보름달 같은 둥근 달 앞에서는 우리가 시름을 내려놓을 수가 있죠. 정말 우리 마음도 그런 보름달 같은 둥근 마음이 이 시기에는 드는데 특히 올 추석 연휴는 아마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추석 한가위 연휴가 될 것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오송 참사라든가 강내, 호계리 이런 그 집중 참사를 당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아주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조금 이번 추석에는 더 경건한 마음을 갖되 따뜻한 나눔의 그런 한가위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부터 앞장을 서겠습니다. 저도 추석 연휴에 주로 청주에 성묘를 다녀와서 청주에 있으면서 제가 인사드려야 될 분 인사를 드리고 또 세배를 드려야 할 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선물 또 이 후보자는 또 선물을 주거나 보내면은 사전선거법으로 또 걸리는 그런 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을이라도 여러분과 같이 추석 따뜻한 그런 연휴를 보내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깊이 여러분과 함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명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을 해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하셨는데 아주 바쁜 시간에도 테이 소셜미디어 테이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